손해사정사는 자격증별로 이렇게 신체 손해사정, 차량 손해사정, 재물 손해사정 세 가지 자격사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람 신체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권익 보호를 하고 있는 신체 손해사정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대다수가 손해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손해사정은 그 정의상 원래 손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고객분들께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손해사정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법인 황태민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 손해사정 그게 뭔데? 이러십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험 보상 업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 내 그 다 받았는데 내가 벌써 다 접수해서 받았다. 또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왔다 갔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손해사정사,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고 보험 소비자가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모든 보상을 공정하게 보상받고 계실까요? 그 보험 손해사정 이 업계 내부에는 자격 똑같이 신체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손해사정사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받아 진행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탁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정한 손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고객에게 유리한 판단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독립손해사정, 제가 하고 있는 독립사정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보다는 약간 해석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서 고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또는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 또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후유증이 예상되거나 이런 시설물에 걸려 넘어진 사고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신 고객분이셨는데요. 병원에서 영업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보험금 내 벌써 다 받았는데 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 척추 압박 골절 이후에 기형 장애가 발생을 해서 그 국소호망각이라고 하는 변형이 약 24도 정도 발생이 돼 계셨고 생리적 만곡을 제외한 각도가 15도 이상이셔서 장애지급률 30% 3,600만 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그리고 요관에 악성 신샘물 암 진단을 받으신 고객님이신데 보험 가입 이전에 병원 진료 결과들로 요 상품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하나만 묻는 암보험이라고 해서 고지 의무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보험 가입 이전에 만성 췌장염이랑 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셨고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서는 면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건을 수임받고 보험 약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병원 의무 기록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암 진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이었습니다. 암 진단은 조직 검사 결과로 가름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험사에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고 보험금을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김성희 의장님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는 교통사고인데요. 보통 우리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차 대 차 사고나 차 대 사람 사고가 대부분인데 이 케이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제 고객이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보상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정말 뭐 미성년자의 뭐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부모님의 뭐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이 케이스의 킥보드 운전자는 이제 갓 20살이 지난 성인이었습니다. 정말 보상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약관상 면책을 주장했었고요. 근데 배상 책임 보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치료비부터 휴업손해, 일실수익액 뭐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고객분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낭떠러지고 떨어진 사고인데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주위에 목격자나 뭐 이런 신고된 내역이 없으면 사고 정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활동 기록지를 떼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 가는 길에 혼자 도랑으로 떨어졌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지자체에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그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해서 부지급한다라는 판단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봤죠. 저기 체크돼 있는 곳이 떨어진 곳이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니 저렇게 맨홀이 중간에 하나 있었습니다. 저 맨홀을 보니까 이렇게 단차가 발생되어 있었고, 맨홀 자체가 이렇게 부서져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조금,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다치셨거든요. 갈비뼈 양쪽으로 3개 부러지시고, 쇄골 부러지시고, 척추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고 당시에 기억들이 없어요. 그래서 119 저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를 좀 틀어가지고 지자체 도로 관리가 부실했다, 요거 때문에 낙차가 발생했고 절로 떨어졌다라고 주장해서 그걸 인정받았고 한 4천만 원 정도 보상을 이처럼 저는 고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상 해석에 있어서 고객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해석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짧았죠, 맞죠? 제 드림 리퍼럴은 사실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각자 기사의 마음입니다. 많이 부서지고 많이 다친 사람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그 B&I 대표님들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드림 리퍼럴은 상급병원에 있는 자동차보험 담당자나 산재보험 담당자, 그리고 보험 영업인, 산재 보상 전문 노무사, 간병인, 파견업체 이런 분들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분의 고객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시